일요일 MBC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오늘로 엿새째를 맞고 있는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종자 1명을 찾은 뒤로 남은 5명은 여전히 위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실종자가 발견된 지하 1층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콘크리트와 철근 잔해를 치우는 작업을 하면서 수색 활동이 계속됐지만 아직까지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대는 저층부의 수색 작업을 앞으로도 이어나가는 동시에 무너져 내린 건물 윗부분에 작업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내시경과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와 구조견을 동원해 실종된 작업자들의 위치를 찾겠다는 구상입니다. 오늘 사고 현장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건물 고층부에서 콘크리트 조각 등 잔해가 여러 차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작업이 멈췄다 시작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구조 작업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언제든지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만큼 소방당국은 낙하물을 감시하는 인력과 사이렌 등을 배치하고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데도 실종자를 추가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서 사고 현장을 지킨 가족들은 오늘 하루도 답답한 마음뿐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MBC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 사고가 난 201동과 바로 앞에 있는 203동에서도 붕괴 사고가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같은 규모와 높이의 다른 동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건데 현대산업개발이 이때 제대로 대응을 했다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아이파크 2단지입니다. 처참히 무너진 201동 대각선 앞에 203동이 서 있습니다. 똑같은 높이, 똑같은 넓이의 아파트로 같은 과정으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03동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MBC 취재진이 만난 공사 관계자는 201동이 무너져 내리기 한 달 전쯤 203동에서 타설 작업을 하다가 붕괴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날 작업을 올라갔는데 그게 발견돼가지고 사진기 저러지 말고 있었지. 붕괴 위치도 무너진 201동과 같은 39층 꼭대기층 바닥이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한 4, 5m 될까요? 좌우 폭이. 무너진 폭이 4m, 5m 정도 됐어요. 그러면서 이 붕괴 사고를 관리 감독하는 현대산업개발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이 부실 공사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치지 않았고 하중을 견딜 지지대 설치도 되지 않았다는 건데 203동의 붕괴 원인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콘크리트의 보양이나 서포트의 지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주고 체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작업 일지 등을 압수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경찰도 MBC와의 통화에서 203동 39층 바닥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붕괴 사고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203동의 사고 원인을 파악해 제대로 대응했다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시공관리 좀 철저히 했으면 아마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좀 예방할 수 있었을 걸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사고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현장에서는 실종자 5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엿새째 이어졌지만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 붕괴 위험이 있는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해서 대형 크레인이 설치됐습니다. 크레인 해체가 마무리되기까지는 닷새가 더 걸린다는데 실종자 수색 작업도 늦어지고 인근 주민들의 걱정과 고통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와르르 무너져 내린 현대 아이파크 201동 모서리에 타워 크레인이 불안하게 서 있습니다. 지지대는 떨어져 축 처져 있고 큰 콘크리트 덩어리가 붙어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붕괴될 위험성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하고 전면부 건물 그것이 조금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모서리에 붙어 있다 보니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도 쓰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타워 크레인의 높이는 무려 141m. 만에 하나 통째로 넘어진다면 광주 종합버스터미널뿐만 아니라 400세대가 넘게 살고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대형 문구 도매 상가와 상점 숙박시설 등이 피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미 잔해가 덮쳐 아수라장이 된 문구 도매 상가의 상인들도 불안해하는 인근 주민들도 이제는 바라보기조차 싫은 상황입니다. 크레인은 넘어지면 저희 건물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라서 이게 쳐다보면 이사를 가야 되나 지금 당장 불안요에서 지금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문제의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약 60m 떨어진 곳에 대형 크레인을 세웠고 북쪽에 같은 대형 크레인을 하나 더 세울 수도 있습니다. 상층부 붕대 그리고 조정실 부분하고 마스트 해체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던 현대산업개발 측은 대형 크레인이 도착한 뒤에야 집안을 강화하겠다고 나섰고 작업 중지권까지 발동되면서 해체 작업은 오는 금요일에나 끝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현대 아이파크 붕괴 현장에서 사흘 만에 구조돼 숨진 60대 노동자의 사망 원인이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60대 작업자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부검의의 1차 소견은 다발성 장기 손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은 A씨의 장례를 연고지인 경기도에서 치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구조견 등을 투입해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 5명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광주 현대 아이파크 붕괴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심상정 대선 후보는 사고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참사가 났는데 물러서 있기 죄송스러워서 실종자 가족의 얼굴을 뵈려고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지난 13일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했고 나흘 만에 사실상 일정을 재개하면서 이번 주 중에 대선 후보로서 활동을 재개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200명이 넘게 발생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후 6시를 기준으로 230명이 발생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내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역시 목포 41명, 무안 29명 등 모두 135명이 추가로 발생해 지역 내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